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아충을 박종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최근에 감사하게도 이 방송 프로그램 스케줄이 좀 많았었습니다. 매일경제TV, 또 손에 잡히는 경제, 연합인포맥스의 주간전망대, 그리고 최근에는 팟캐스트 경제 분야 1등이죠. 신과 함께까지 연달아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박 부장 맨날 일 안 하고 개인 활동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증권운용부장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 또 이제 운용 전략에 또 바로 접목이 되니까 저는 지금 이게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또 이게 제가 매주 주간전망소 촬영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촬영하려면 정말로 시장 아주 공부 많이 해야 되고요.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하는 때보다 오히려 더 시장을 아주 공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 회사분들 보시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신과 함께 또는 주간전망대 방송 보시다가 이제 제 채널 알아서 들어오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졌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전망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시장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되겠죠. 지난주 금융시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험자산 선호, 안전자산, 기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 주가의 상승률이 국내외 할 것 없이 상당히 가팔랐습니다. 불과 그 전주만 하더라도 이른바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서 R의 공포, 그러니까 리세션이 곧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불과 한 주 만에 분위기가 좀 급변을 했고요. 가장 큰 배경은 역시 이제 수익률 곡선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3개월하고 10년짜리는 역전이 됐지만 2년 이상 구간에서는 여전히 우상향의 정상 커브이다 보니까 최근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조금은 이르다, 무리가 있다, 이제 이런 해석들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좀 커졌고요. 지금 트럼프는 4주 이내에 지금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잡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타결을 해야 양국의 이해관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특징적인 것은 제가 이제 그동안 가상화폐 시장 거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난주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한 주 동안 거의 100만원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상승률로는 지금 21%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참 재밌게도 지난주에 4월 1일날 이 만우절이었잖아요. 월요일날. 근데 4월 1일 만우절 때 그 ETF에 이 비트코인이 이제 상장이 된다. 이제 이런 만우절 뉴스가 이 진짜 뉴스로 오해받으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폭등을 했는데 그게 이제 거짓 뉴스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좀 유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요인상 오랫동안 가격이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급반등을 한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 위험 선호에 대한 심리들이 상당히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우리 비트코인 가격 한번 차트는 보고 갈까요? 자, 얘가 지금 비트코인 차트죠. 보시는 것처럼 언제입니까? 2018년도에 2,600만원 갔던 게 380만원, 50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에 한 500만원대를 지금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였는데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들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고, 또 지난주에 유가도 60불대에 이제 바야흐로 좀 안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비아라던가 베네수엘라, 이란 이런 쪽에 각각의 이슈들로 인해서 이 산유국들의 공급량이 축소될 수 있다. 또 생각보다 미국의 고용지표 좀 좋게 나오면서 수요 측 그렇게 약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위험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였다. 이게 지난주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주요 경제지표 이벤트 좀 살펴보면, 일단 다음 주에도 뭐 늘 그렇지만 경제지표 상당히 많아요. 이제 주로 보면은 뭐 월요일 날에는 미국의 공장 수주가 있고요. 화요일 날에 이 IMF가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를 발표를 합니다. 현재로서는 하향 조정될 것 같은데 뭐 이미 계속 뉴스에 반영됐던 거라서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이제 중국과 유럽이 정상회담을 진행을 하는데 뭐 1대1로 관련해서 최근에 이탈리아가 G7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1대1로에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 유럽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 독불 장군처럼 나오다 보니까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하고는 조금씩 틈이 벌어지고, 반면에 이제 그 틈을 중국이 좀 치고 들어오는 뭐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중국하고 유럽하고 조금씩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중국 쪽의 어떤 그 향후에 모멘텀의 반등 가능성들을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요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일 날에는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뭐 이미 역시 유로존도 경기 부진한 부분들 알려져 있고,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완화적인 스탠스 얘기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3월 고용지표가 수요일에 발표되는데, 지난달 지표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취업자 수는 많이 늘어날 겁니다. 다만 대부분의 취업자 수가 뭐 50대, 60대 이상의 이제 고령층. 그러니까 사실 질적으로는 별로 좋지가 않죠. 하지만 정부가 상반기에는 대규모의 재정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숫자상에서는 3월 고용자 수도 조금은 좋게 나올 거예요. 그 내용의 질적인 부분들은 좋지 않지만 어쨌든 수치는 만들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미국의 3월 CPI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물가 지표가 중요한 게, 최근에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을 보게 되면 뭐 지난주에는 비록 주식시장이 확실하게 강세였지만 채권시장 약세고, 하지만 어쨌든 올해 YTD 현재까지 기준으로 보면 주식도 좋았고 채권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양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라이벌이나 뭐 대체적인 관계보다는 이제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가능했던 게 결국은 이제 미국의 물가가 생각보다 높지 않고 안정화되면서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이 다시 완화 정책을 보일 수 있는 이제 여기에 기인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일에 발표되는 3월 미국의 CPI가 조금 또 하향 안정돼서 나온다고 한다면, 주식은 통화정책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거고, 채권도 물가가 낮으니까 뭐 나쁠 게 없어, 이제 이렇게 반할 가능성이 커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 고용자 수가 높게 나왔지만 임금 상승률이 낮게 나오면서 주식도 좋고 채권도 좋은 이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미국의 물가 안정세가 지속이 되면 주식과 이 채권이 서로 각자의 어떤 논리대로 뭐 조금씩 좋은 모습들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상당히 좀 물가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11일 날 목요일에는 이제 3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되니까 역시 여기서도 이런 연준의 스탠스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 물가 지표가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향후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변수는 결국 중국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그동안 경제가 계속 안 좋았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빠르게 올라왔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의 반등이 이루어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중국의 물가 지표들이 그동안 이제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다가 얘도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 쪽에서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 뭐 이런 기대감들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국 물가 지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요. 또 이제 금요일에는 조금 지겨운 뉴스인데, 뭐 영국에서 원래는 아무 그 협상 그 하원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이제 노딜 브렉시트가 이루어지는 마감 시한인데요. 지금 분위기로는 이 브렉시트의 기한을 연장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고, 뭐 5월 달에 유럽 의회 선거에도 뭐 영국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각보다 브렉시트가 상당히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혹시 우리나라 그 금통위 의사라고 발표가 되고요. 또 이제 금요일부터 주말간 G20 그리고 또 세계은행 총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랑 아마 이주열 총재는 뉴욕으로 출장을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실적 시즌으로 돌입을 하죠.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들이 이제 관심이 생길 텐데, 사실 그 1분기 실적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수출이 상당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시즌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감은 좀 떨어져 있는, 그래서 뭐 부진하겠지만 크게 뭐 악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최근에 이 주식시장과 같은, 또 원자재, 또 하물며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자산의 이 강세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매크로 모멘텀이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중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지금 좀 높게 가져가야 될 텐데, 최근에 중국 경제 관련해서 조금 긍정적인 시각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증권 자료를 보면 이 중국 경기의 사이클을 봤었을 때, 지금 2017년 1분기를 고점으로 한 24개월째 둔화되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 과거에 둔화되는 기간을 보면 이제는 반등할 만한 시기가 조금 오고 있다. 이런 어떤 그동안의 경기 사이클 상의 주기로 봤었을 때는 이제 바닥에 좀 근접해지는 이제 이런 기대감들을 좀 내비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 중국의 국가통계 PMI 그리고 이 차이신 PMI가 모두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반등을 했고요. 예상치를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기준치인 50도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이 중국 경제가 수축 국면을 보여왔었는데, 이러한 선행하는 지표들이 조금 반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기대를 가져볼 만하고요. 원래 계절적으로 뭐 3월 지표들은 조금 좋아지는 것들이 있긴 한데, 뭐 그런 계절성보다도 조금 더 지표가 좀 세게 나온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해석들이 상당히 좀 분분한데, 중국 경제 볼 때 여러분들 그 GDP 성장률은 사실은 조금 얘네들이 마사지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어느 뉴스를 보게 되면은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이 6%라고 공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뭐 그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이 중국의 부총리인 리커창도 예전에 본인이 말실수했죠. 사실 중국 GDP는 조금 그런 마사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나는 세 가지 지표를 주로 본다. 뭐 그래서 철도 물동량, 전력 소비량, 은행 신규 대출, 뭐 이 세 가지를 보면 중국 경제의 흐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이코노미스트 지에서 리커창 지수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요 세 지표에 이제 가중치를 붙여가지고 리커창 지수를 산출을 해줘. 그걸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 리커창 총리가 지난 3월 29일 날 보아오 포럼에서 개막식에서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뭐 전력 발전량이라던가 또 뭐 화물 운송량 이런 것들이 3월 들어서부터 상당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중국 경제가 그동안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반등할 만한 그런 시기에 조금 도달하고 있고, 마침 중국의 경제에 선행하는 PMI라던가 또 리커창 지수 이런 것들이 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가져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무엇보다도 그걸 빨리 보여주는 게 차트 아니겠어요? 지금 그 상해 종합지수를 보시면 그 올해 초에 2400에서 시작했는데 벌써 3200선입니다. 이거 지금 얼마나 올라온 겁니까? 미친 상승률이죠, 미친 상승률. 지금 2018년도 초에 3500 정도가 단기 고점이었는데 뭐 거의 지금 80~90% 정도 회복을 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중국 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이 주식시장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연초부터 중국 펀드 들어가신 분들은 상당히 좀 지금 한박 웃음을 짓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또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한국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중국이 이렇게 정말로 주식이 좀 흘러가는 모습대로 경제가 좋아지면 이른바 한국에게도 그 긍정적 효과가 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중국과 관련된 중국 관련주, 뭐 흔히 말하는 뭐 여행객들 관련되는 종목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제 중국에서 생산이 늘어나면 뭐 철강이나 소재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것들, 이른바 우리가 차이나 플레이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감들도 좀 주식시장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코스피 시장은 중국 증시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아직은 좀 부진하죠. 지난 언제입니까? 2월 말까지 한참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받은 이후에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전고점을 못 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 증시가 2분기 들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려면 중국은 기대감만으로 먼저 이 상해지수가 올랐지만 우리는 중국 경제의 회복이 확인이 되어야 아마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이제 2분기부터는 회복에 대한 그런 징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위험자산 위주의 강세 흐름들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좀 생기지 않나 싶고요. 뭐 한동안 이 아래 공포, 장단기 금리 차이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해오다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급변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연준이 빠르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계획을 철회해 줌으로 인해서 초반에는 잠깐 헷갈렸지만 왜 갑자기 연준이 이렇게 빠르게 바꿨지? 경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했지만 조금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지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연준이 완화되기까지 하네. 이러면 결국은 위협자산 쪽에 좀 더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안전자산인 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보다는 주식 위주의 위험자산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유리해지는 그런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주간 전망소 보내드렸고요.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